서동룡의 시선 코너입니다. 서동룡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마 바쁘셨을까요? 뭐 뉴스로도 봤지만 잇따라서 여순 사건 승소 판결 획득해내셨죠. 예. 일단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국회의장 공간을 다녀왔습니다. 이 국회의원 할 때도 못 가봤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국회에 조금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모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우원식 의장도 이제 거기 소속이신데. 네. 뭐 요즘 민주당은 다 진보적 의식 갖고 있지 않나? 그 공간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예. 공간도 좀 구경하고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자세도 좀 다시 좀 대화로 좀 나누고 이랬었고요. 아 우원식 의원 초청해서 가신 거예요? 예. 뭐 여러분을 같이 초청을 해주셔서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전후해서 계속 여순 사건 소송 때문에 조금 바빴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 지난 9월달에 구례 유족들에 대한 승소 판결이 있었고,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한번 그다음에 다뤘고. 11월 6일날 예. 광양 유족들에 대한 전부 승소 판결이 있었고, 네. 11월 20일날 순청, 고흥 등등 해서 또 여러분들에 대한 승소 판결이 있고 이래서 이제 광주지방법원 순천 지원에서는 예. 여순 사건 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하면 그 법원이 전부 승소를 판결을 선고하는 이게 이제 공식처럼 네. 굳어지고 있고요. 예. 또 광양 유족들 11월 6일 날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번에도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바로 판결이 확정이 돼서 그 판결금을 받을 수 있는 구도가 마련이 됐고, 네. 지금 순천과 고흥 유족들의 경우 그 판결 확정일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아 하나 더 남았군요. 예, 그건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예. 그 지금까지 흐름 보면 전례로 뭐, 예, 봐서는 뭐 거기도 항소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기대가 있고, 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고흥도 다녀오고 또 순천 유족들도 만나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들고 네. 필요한 또 의견도 수렴하고 서류도 좀 모으고 이렇게 하느라고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 고건이 해결되면 이제 맡고 계신 여순 사건 법 관련되는 건 다 끝났는 거야? 아니면 또 남아 있어요? 더 많습니다. 또 아직도. 있구나. 예. 뭐 그럼 여순 사건 관련된 분 다 지금 서 변호사님한테 와 계신 거예요? 제가 조금 뭐 많이 하죠. 많이 예, 하는데 예. 이제 하여튼 유족들 입장에서는 제가 여순 사건 특별법을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순 사건을 가장 잘 알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맡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맡겨주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왕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네. 그분들 불안하지 않도록 좀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쁘시네. 연말에도 뭐 계속 좀 그러시겠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K스트릿법이 광양의 미래인가 이런 주제인데 그 전에 뭐 오늘이 날인 만큼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기 좀 애매해서 오늘 계엄 한지 1주년이 된 날이에요.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12월 3일 작년 12월 3일의 그날들을 아는 국민들이 잊지 못하실 겁니다. 이 1980년대도 아니고 60년대도 아니고 2024년 이 대명천지에 갑자기 계엄을 선포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고, 그런데 실제로도 보니까 또 계엄도 굉장히 어설펐잖아요. 그렇죠. 어설펐죠. 계엄 자체를 꼭 성공할 수 있는 구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설프게 계엄을 했을까? 그 처음에는 그래서 윤석열이 술 먹고 계엄한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리 어설플까를 생각해 보면 1980년대도 1960년대도 이 사람들이 계엄을 할 때는 그렇게 어설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전두환 뭐 그때 12.12 사태 같은 경우는 영화로도 나왔지만 되게 치밀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총을 들고 나오니까 다들 총만 들면 다들 겁을 나고 숨어버렸던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사람들도 70년대 80년대 민주화 투쟁들을 거친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내적 동력들도 있었던 거고, 또 우리 시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내면서 이건 도저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저 시민들이 몰래 역사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배운 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좀 젊은 친구들의 경우 70년 80년대의 그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민주주의 교육을 좀 받기 시작을 해서 그들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들 나서서 이걸 저지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해서 결과 저지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민주 시민 역량이 더 늘어나서 네. 이게 실패했던 것이고 걔들 준비가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 새로운 국면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 그렇게 보면 어떻게 예, 보면 예. 반대면에서 그렇게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구테타 같은 건 안 되는 거다. 예, 그런 교훈을 확실히 준 예, 저는 거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파괴될 엄청난 위험 앞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걸 견뎌내고 극복해낼 국민적 역량이 그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해서 네. 예, 여러 가지로 아, 제가 오늘 뭐 뉴스 많이 봤는데 이렇게 멋있게 해석해 주신 분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박수를 좀 보냅니다. 참 제가 우리 서동영 의원이랑 방송하는 게 좀 기분이 좋은 순간이 지금 좀 느꼈네요. 예. 아무튼 그렇게 멋있게 해석해 주셨고 오늘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 보죠. K스트릿법 광야의 미래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할 건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잡은 게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 철강 산업의 현황에서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동영 의원께서는 어려운 처지지만 포스코의 원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 있고 이걸 잘 벗어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루 있다가 광양이 저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다음 날인가 지정이 됐고 예. 그다음에 또 K스트릿법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후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K스트릿법부터 가죠. 이제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이 법이 어떤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가 한번 들어보죠. 일단 K스트릿법이 뭡니까? 예. 일단 공식 명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네. 지금 뭐 지난 시간에 저희들로 다뤘지만 이제 예.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지난번에 다룬 주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법이긴 그런 하네요. 거죠. 예. 그래서 글로벌 공급 과잉 또 강화되는 탄소 규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간세 폭탄, 저원가 경쟁국의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업 구조 전반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존 부처별 대응 방식으로는 철강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 하에 그런 인식이 공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K스트릿법이 통과가 된 건데요. 네. 과거에 철강공업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1971년도에 만들어져 갖고 1980 이건 포항제철 만들 때 그때 만든 건가요? 그런 거죠. 그때 86년도에 폐지됐는데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서 나름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던 건데요. 어쨌든 그때 철강산업 초창기에 그걸 지원하기 위한 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철강산업이 워낙 잘 나가니까 특별히 법적 기반 법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잘 좀 풀어나갔던 문제인데 경쟁을 갖췄으니 어떤 특혜나 이런 것들에서 좀 보호를 이제 철폐하기 위해서 폐지한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이걸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법이 이제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한 40년 만에 다시 철강 산업과 관련한 법이 만들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의미 있는 법이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로 알기로는 이제 광양 지역의 이제 권학엽 의원이 발의했다 하고 여러 또 국회의원들이 뭐 다들 숟가락을 얹어 넣는 것 같은데 이거 재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숟가락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저기 권양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까지 포함을 해서 그 법안 4개인가를 이제 조정 통합해서 한 개의 안이 만들어진 거고 이번에 그게 통과가 된 건데요. 그 행안위원장을 하고 있는 신정훈 의원도 발의를 했고 목포의 지역구인 김원희 의원도 발의를 했고
또 당진이 지역구인 어기구 의원하고 포항이 지역구인 이상희 의원도 같이 해서 철강 산업 도시들 걸려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법안을 좀 내서 통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법 통과에 대해서 한국철강협회, 예. 한국철강협회는 그 포스코 장인하 회장이 이제 회장이신데요. 네. 이 법안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내면서 이번 KSTP법 제정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었고 여야 국회의원 105명이 이견 없이 한뜻으로 모아져서 공동 발의했다. 네. 그래서 고마움을 표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강포럼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조에서 네. 예, 여기에서 다들 힘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 서 의원도 철강 포럼에 계셨으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이 아무튼 뭐 좋게 잘 된 거네요, 그죠? 어쨌든 각각의 철강과 관련된 지역 의원들이 냈는데 그분들의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로 대표 법안에서 발의했고 그럼 법안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게 실려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철강 산업의 지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조정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 틀을 마련하자라고 네. 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부처 간의 지원 정책들을 한 가지로 조정 통합을 해내겠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그리고 연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네. 정부 차원의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 법에 규정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산업 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를 명문화해서 네. 구조조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 지금 석유화학 산업은 사실은 거의 경쟁력을 이제 잃어서 네. 산업 재편, 네. 산업 전환 이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아직 철강을 대체할 소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철강 산업이 한국 철강 산업이 어려워져서 산업을 재편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좀 법을 만들거나 그럴 단계는 아닌 건데 네. 그래도 이제 법에는 그 부분이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래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한 것도 미리 사전 준비한다 이런 측면이 그렇다고 있는 볼 수 거죠.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좀 그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저탄소 철강 문제. 네. 그래서 그 수소 환원제철이라고 하는 이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 그다음에 전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산자부 장관이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서 연구개발, 사업화, 설비 도입 등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저탄소 철강 제품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생산된 제품들의 판로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KST법 중에 저는 가장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저기 표에도 잠깐 나왔는데 저탄소 철강을 꼭 녹색 철강이라고 써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탄소 철강 좋은 날인데 녹색 철강이라고 자꾸 쓰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건 사담이고 그러면 이 저탄소 철강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결국 근데 우리나라에서 철강을 만드는 회사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둘은 또 둘이 경쟁하는 체제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철강 회사가요. 예.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외에 예. 동국제강, 동부철강 뭐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인천제철도 있고요. 아. 우리 지역에 하이스코도 있지 않습니까? 하이스쿨은 현대제철이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을 제외하고는 다 전기로를 가지고 고철을 녹여서 철강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고 예. 여기는 기존에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은
그 고로 네, 용광로에서 고로. 이제 석탄과 철강석을 가지고 철강 제품을 만들어냈던 데니까 좀 구도가 다르고 그 고로가 그러니까 고로에서 만드는 것을 저탄소로 만든다는 거지 전기로는 저탄소랑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그렇죠. 거기도 예. 그 전기로를 돌리는 전기 예.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할 거냐, 그린을 사용할 거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예. 주대계는 역시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문제죠. 그래요. 아니 우리한테는 좋죠. 뭐 현대제철도 포스코사 우리 쪽에 관계돼 있으니까 이 두 회사를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근데 결국 여러 업종이 아니라 크게 두 업종인데 거기에 많이 실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거 외에도 우려의 목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많이 지금 거론된 거는 전기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전기세. 예. 지금 그 산업용 전기 요금이 2021년도 말에 105.5원에서 지난해 말 185.5원으로 75.8%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좀 아시는 대로 한전도 뭐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5, 6년 전이고. 그건 뭐 계속 그러고 있고요. 예. 아니 근데 그러고 전기료가 확 오른 다음에 그 뒤로 한전 좋아지지 그래요. 않았어요? 그 정도 전기료 아니에요? 가지고는 그 안 되는 수준이에요. 아 지금.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적자를 계속 감소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산업용 전기에 대한 수요 네. 이거를 그 전기료를 올리면 당장 그 제조업체들이 너무 큰 부담이. 그래서 지금 사실 제조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전기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전기료를 저감하는 부분은 이 법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가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전력의 한 85% 정도를 자체 조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문제는 포스코 아닌 이제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들이 문제인데요. 네. 예, 그래서 전기료 저감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들어왔다 하는 것들을 좀 문제를 삼으시는 것 같고 또 이제 포스코의 경우에도 어쨌든 고로를 이제 완전히 수소하는 제철로 전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용광로를 계속 써야 되거든요, 당분간. 네. 그럼 그 용광로 자체에 탄소 배출 저감 장치들을 붙이거나 이렇게 네.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또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저감 설비 도입 시 뭐 국비가 좀 지원을 한다거나 또 국가 전력망이나 용수, 수소 공급망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전액으로 좀 부담을 해준다거나 하는 문제들도 다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법이 뭐 산업계의 모든 의견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긴 한데 그런 것들은 차차 또 추가 개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현재 법을 보고 그 아쉬움을 좀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면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철강 산업은 사실 국가 기관 산업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을 대체할 소재는 아직 없기 없고. 때문에 네. 그동안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국내 철강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예. 그걸 회사가 어려워질 때까지 방치하거나 이러면 국내 전체의 산업 기반도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원하고 이걸 잘 좀 살려내도록 해야 되는 건 국가적 책무로서 반드시 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라고 네. 봤을 때 현실적인 이 미국산 관세 폭탄을 포함을 해서 글로벌 공급가잉에 대한 대책 이 문제와 가장 큰 게 이제 저탄소 제철로의 전환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그 수소환원 제철을 하는데 그러면 전기는 누가 생산해? 그다음에 수소는 누가 만들 거야의 문제가 네. 그 전기도 석탄을 떼서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쨌든 재생에너지 2차 생산물을 저탄소하겠다는데 원 에너지는 저탄소가 아니면 그것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이고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정책 방향의 문제이고 법으로 해결될 뭐 법으로 할 수 있는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는데 가장 크게는 K-스틸법이 만들어졌다고 막 만세 부를 일이 아니고 그 여전히 뒤에 우리는 그 문제를 예산이나 어떻게 할 정책을 거냐. 만들어내는 예, 데까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논쟁들이 있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방금 말씀하신 그 후소적 티들이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 정책 기반과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 협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근데 또 하나 최근 포항 광양 당진이 다음 달에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발표한다 이런 발표 기자회견 한다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아니요, 이제 아까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부족한 점들에 네, 대한 문제 제기들을 예, 하면서 예, 예. 그 12일이라고 그래요. 국회 네. 소통관에서 공동 건의서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어쨌든 각 지자체장들이 또 그 지역의 주력 산업인 네. 철강 산업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네. 그 회사에서 하는 거는 회사에서 하는 거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가는 건 좀 중요한 문제죠. 아 이번에. 이거는 예, 예. 저기 지자체가 하는군요. 예, 예. 그럼 광양은 여기 왜? 아 광양도 들어갔구나. 포항, 광양, 당진. 세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예, 예, 예. 세 곳이니까. 예. 그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도 이끌어 가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주제가 광양시가 이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건데 이게 이제 여수에 이어서 두 번째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수할 때도 꼭 일단 전체적인 의견이 지정돼야 할 국가적인 어떤 혜택이 오니까 지정 건의를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지정이 꼭 좋으냐라는 소수의 의심의 목소리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우리 광양보다 먼저 여수가 됐고 네. 포항이 됐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광양이 된 건데 그 여수의 경우 워낙에 사정이 어려웠죠. 예. 그러니까 뭔가 지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불가피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여수의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산업이 더 이상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보면 산업 전환을 해야 하고 네. 그 산업 전환이 다름 아닌 친환경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석유화학 산업 안 하고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전환된 이 사업이 과연 여수 지역 경남 동부권에서 계속 있을 그 건가? 산업이 예, 예. 유지되고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집중 안 하고 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됐으니까 이제 뭐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보는 건 문제를 잘못 보는 그렇죠. 거다 예, 이런 예.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도 아시는 대로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중에서는 포항제철소가 가장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광양제철소 번동 갖고 다 포항에다가 갖다 박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포항이 어렵기 때문에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문제는 광양은 꼭 필요했던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네. 예. 그런데 사실 광양은 포항보다 그 매출액도 그렇고요. 그런데 광양 얘기를 더 해야 돼요. 몇 분 동안. 근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예, 그래서 예. 광양은 다음에 한번 다른 주제로 하지만 광양 얘기 한번 더 해서 광양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거를 과제를 해야 되는가는 조금 다음에 얘기를 더 나누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동영의 시선 지금까지 서동영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사포커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